정성 의원님 모셔서 먼저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네. 병역 명문가라고 네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네네. 어떻게 해서 명문가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병역 명문가는 예. 병역법에 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 갖고 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중에서 전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아, 그런 그런 가족에 거. 대해서 병역 명문가로 하는데 예. 좀 저희 아버님 때에서는 아버님 유일한 병역 의무자이셨고 예. 제가 외아들이고 예. 또 아들이 외아들이어 갖고 예. 3대가 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죠. 아버님은 군의 이제 상사로서 예. 옛날 이제 하사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 부사관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또 저는 뭐 육군 장교, 예. 또 아들은 또 육군 병장으로 뭐 280개월 넘게 그러니까요. 국가에 충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네네. 세 분이 이제 국회의원 중에 세 분이 저 명문가에 포함이 됐는데 예.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예, 네. 국민의힘 왜 아무도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게 2004년도부터인가 아, 예, 제도가 시작을 했는데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알아서 이게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도 뭐 전 진작부터 이걸 알고 있었는데 예. 아니 뭐 당연한 일 한 건데 그 무슨 명문가로 또 지정받냐 했는데 이제 내년 올해 선거도 있는데 예. 저희 보좌관들이 예. 그래도 이런 거 신청해서 그럼요. 선정하는 게 하셔야죠. 좋겠습니다. 예. 응? 뭐 그런 말 해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과찬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뭐 당연히 예.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되고 뭐 최선을 맞습니다.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조명을 받는 이유가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제 국방 의무를 뭐 안 하신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예. 같은 경우는 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예, 그런 또 분들. 수용 생활하는 바람에 병역 가지 못한 분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복무 못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또 3대가 다 이행하기는 그럼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측면도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왜냐면 정 의원님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군대 지원해 가셨어요. 6.25 때 지원해 가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단히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저는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분들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훈 장교로 예, 제가 원래 근데 법무관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도 예. 몇 분한테 너 법무관 아니었어? 정훈 장교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예. 그 사법연수원 마치고 예. 우리 이재명 당대표하고 동기입니다. 예. 사법연수원 마치고 예. 군대를 갔는데 예. 그 당시 군에서 정훈 교육을 예. 정신 교육을 강조했는데 정훈 장교들이 부족해 갖고요. 아, 그랬군요. 사법연수원을 마친 그 법무사관 중에서 예. 한 일부를 정훈 장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최상위에 계신 분들은 육해공군 법무관을 가시고 가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정훈 장교 가고 예. 거기서 좀 모자란 분은 또 다른 병과로 가고 그랬는데 그랬군요. 저는 그때 정훈 장교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 생각하는 게 제가 정훈 장교로 지명된 한 40여 명 중에서 예. 국군 정신전력학교 가서 예.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 받죠. 맞습니다. 교관 교육을 받았는데 예.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예. 그 당시 나온 얘기가 예. 장관 표창 받으면 3년 동안 고생할 거다. 근데 저기 전방에 예. 육군 3사단 아유, 유명한 백골부대. 백골사단 네, 백골부대가 백골부대죠. 갖고 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가장 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시간이. 예. 저도 사실 이제 해군으로 입대해서 정훈 장교 하면서 네. 반은 해군, 반은 해병대에서 아, 예, 근무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정훈 장교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봤어요. 정성 의원 지금 그 군에서 근무하시고 3대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이시는 거 대단하고 국방위원으로도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국방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모범이 보이시는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군인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예.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뭐라고 왔냐면 네. 의원님이 군대 가실 때는 외화들은 군 면제 아니었냐? 네. 근데 왜 가셨냐 이런 댓글이 그렇진 있어요. 않습니다. 아 뭐 그때 군 면제는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외화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교로 갔기 때문에 아 예, 장교로 갔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예. 만약에 네. 사병으로 가면 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간 거 않습니다. 그건 저는 아니고. 그 댓글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 아니 친구 그거 당연히 가야죠. 네, 네. 그래서 국방위 의무를 그럼 저 국방위에 계시니까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장관의 태도를 보면 네. 이걸 자꾸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 네. 좀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예. 뭐 경제 민생 문제도 걱정이 되지만 예. 가장 걱정되는 게 역시 우리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죠. 너무너무 예. 불안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뭐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의 징후가 있다고 하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데 그 가능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일선 부대에다가는 뭐 선조치 후보고 선타격 후보고 예. 계속 이런 식의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 없이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대화뿐입니다. 근데 지금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 관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남북 간의 관계를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 간의 관계다. 아직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언제든 우리는 남한을 가서 평정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강대강으로 맞부닥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도발하면 응징해서 북한을 갖다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와갖고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한반도 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나라가 살고 죽고가 아니에요. 한반도는 끝입니다. 같이. 예. 공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구가 양주시니까 네. 양주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시지 제가 않습니까? 경기 북부에 뭐 예. 파주나 연천이나 예. 철원의 경기 북부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하시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라도 과거에 있었던 뭐 연천의 포격전이라든가 예. 연평도 포격전 같은 그런 예. 게 벌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이 요새 그나마 경기 북부 지역이 관광 산업이 조금 네, 살아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예. 살아나고 있는데 다 안 오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이러면. 다 무너지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저렇게 왜 총선 앞두고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의심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또 예전에 북풍처럼 네.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안보 무슨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근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너무나 좀 약간 호전적이신 분이세요. 호전적인 스타일인데 이 그런 대통령과 국방장관 또 주변에 굉장히 그 뭐 누굽니까 그 김태호 네. 또 안보시장 같은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어떻든 북풍 공작들이 약간의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의 안보 불안에 그렇죠. 좀 편승해 갖고 그런데 굉장히 전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 정말 우리 남북 간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역시 그래도 네. 대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한반도의 위기론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외국에 나오면 나올수록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라는 이게 그럼요. 또 경제도 상당히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 정부 쪽에서 그 국방이라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강한 발언이 나올 때 되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죠. 예,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거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계속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막 여기서 제한적인 국지적인 어쨌든 도발 저쪽의 도발이 쌍방이 어쨌든 대응으로 이어져 갖고서 네.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는 경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보,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우리가 네. 우리 뭐 지금 예. 뭐 군사비 투입이 굉장히 우리 높죠, 우리가. 높습니다. 네, 사실요. 맞습니다.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굉장히 높고 네. 또 미국이 또 지원하고 있는 또 핵 억지력도 네, 굉장히 네.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물론 그런 면에서 뭐 충분히 대비 대책을 갖춰야 되겠지만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